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지 좀 효율적인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순서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메인 매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자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이 대부분 일어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홈택스에서 수집하는 그런 방법들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해요?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죠. 컴퓨터는 기본 전제가 사람이 세팅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회사 등록이나 이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이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죠? 중소기업을 체크를 해 놓으면 그게 세무조정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때는 기본 환경 세팅을 잘 해 놓으셔야 된다. 우리가 그 스크래핑을 하는 그런 절차를 공부를 할 텐데 스크래핑을 하려면 그 환경 설정을 미리 세팅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 등록을 어떻게 하고 환경 등록 사항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우리가 도매업을 주업이에요. 도매업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품 매출이 기본 매출 계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매입 계정에 주된 그 매입 계정은 상품이 매입 계정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매출 계정에 주된 매출 계정은 제조 매출로 세팅을 해놓는 게 우리가 업무하는데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매입 계정은 원재료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환경 등록 회계에서 그러한 세팅을 먼저 해놓고 업무를 하시는 게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자료를 입력을 하는 첫 단계로 기본 환경 설정들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자료를 어떻게 입력을 할 건지 거래처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뭐 엑셀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종이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든지 엑셀로 받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엑셀로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원클릭 텍스에서 스크래핑을 한꺼번에 해서 일괄 스크래핑을 해서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 그래서 내가 수치한 자료가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자료 입력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그 자료를 입력을 하면 업무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입력을 하고 나면 뭐예요?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그 신고 과정에서 우리가 부속 서류들을 작성을 할 텐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제대로 해놓으면 그게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동으로 끌어오는 그러한 과정들을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료 입력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세금 계산서를 메인 매출 전표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하면 그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표적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끌어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좀 보면 입력을 제대로 하게 되면 신고서하고 부속 서류가 자동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작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홈택스 등에서 스크래핑을 해온 자료들이 업로드가 자동으로 됩니다. 분계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하고는 다른 게, 예전에는 세금계산서나 전표들을 직접 보면서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래처의 업무 파악하는데도 조금 수월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를 내가 보고 입력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는 게 좀 체득하는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홈택스에 있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가 그대로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동일한 거래처인데 상품 구입한 게 있을 수 있고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일한 거래처인데 하나는 동일한 카드 전표인데 그 가맹점이 동일한 카드 전표인데 하나는 직원들이 회식한 그 회식비고 하나는 거래처 접대비,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 직원을 만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 가맹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로드한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보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만 업로드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 그냥 끝났다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들을 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입력 단계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냥 업로드만 하면 그걸로 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로드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업로드된 내용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개정 과목을 제대로 그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가 담당하는 그러한 거래처들의 특성들이나 뭐 제조업이냐, 도매업이냐, 혹은 뭐 소매업이냐, 뭐 전자상거래업이냐, 뭐 약국이냐, 의원이냐, 뭐 다양한 업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고 대상 거래처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자료 요청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한 거래처 현황표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처음 어느 정도 경력자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새로 이쪽 세무회계 사무소에 와서 하면 그 상사들한테, 사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전수를 받아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종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수기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서 줘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홈택스에서 줘야 할 수 있는 거는 전자세금계산서일 뿐입니다. 그죠? 종이세금계산서, 뭐 법인이다 그러면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다 전자세금계산서일 텐데,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번에 종이세금계산서 받으신 게 있으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세금계산서 줬는데 왜 너 신고 안 했어? 뭐 이런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됐다,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법인 책임인 거죠. 자기들이 발급 안 한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종이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가 세금 계산서, 종이 세금 계산서 몇 장 줬고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영세율과 관련된 그러한 인보이스나 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그 오픈마켓 매출 자료, 요즘에 이제 전자상거래들이 많다 보니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 영수증 자료, 그리고 판매 대행 오픈마켓 자료, 매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만 그 실제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전자상거래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매출, 오픈마켓 매출을 잡는다든지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배달 앱들이 있죠, 그죠? 그러한 그러한 오픈마켓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사이트들에서 그 매출 자료를 분명히 좀 수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홈택스 자료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개인 신용카드가 있었다, 신용카드 전표가 있었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이런 건 안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제 대상이다라고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드 전표 일일이 보면서 가맹점 사업자 번호 놓쳐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 기본 전제가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이제 홈택스 자료를 스크래핑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그죠?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한 내용들, 법인 카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우리가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 홈택스 아이디, 비번 뭐 이런 것들도 다 받아야 되고요, 그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 뭐 이런 것들도 조회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홈택스 자료를 조회해서 활용하는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예정 고지세액이나 확정 신고 때 우리 거래처들이 예정 고지세액이 얼마인지 그런 걸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하면 좀 수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 뭐 이런 것들은 월별 합계 금액으로 우리가 그 조회를 할 수가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이제 홈택스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세무 대리인으로 로그인을 해서 거래처별로 그 예정 고지세액이 얼마였는지 세금 계산서 건별 내역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수정 세금 계산서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홈택스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정보라는 게 굉장히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정보를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취합을 할 수 있는지, 수취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신규 이쪽에 세무회계 사무소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그게 가장 키포인트다.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나 그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홈택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출 실적 명세서도 우리가 예전에 제공받지 못했던 것들인데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도 그러니까 수출 실적들을 옛날에는 그 거래처에서 보고 거래처에서 BL 선화증권 받아오고 뭐 해가지고 선적일자도 판단을 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관세청에서 이제 넘기는 자료겠죠. 국세청으로 그 자료들이 넘어온 자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업무가 굉장히 수월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